안녕하세요. 오늘의 리뷰 한상입니다. 오늘 함께 볼 책은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입니다. 이 책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세상을 지배한 건 민족의 우수함이 아니라 사람이 놓인 환경의 차이였다 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만 듣고 환경이 다 했네 이렇게 끝내면 이 책의 진짜 힘을 놓치게 됩니다. 총, 균, 쇠는 단순히 환경결정론이라는 한 줄 결론이 아니라 왜 그 결론에 도달하는지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치밀하고 불편할 정도로 현실적인 책입니다. 오늘 리뷰는 이 책을 요약하기보다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을 우리 삶과 사회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장면은 1972년 유기니입니다. 유기니의 한 원주민 야리가 저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네 백인들은 왜 그렇게 화물이 많습니까? 우리는 왜 그런 걸 만들지 못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물은 단지 물건이 아닙니다. 총, 쇠, 배, 옷, 약, 도구, 기계, 말 그대로 문명이 낳은 결과물 전체입니다. 이 질문은 곧 이런 질문입니다. 왜 어떤 사회는 강해지고 어떤 사회는 약해졌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사람을 탓합니다. 열심히 안 해서, 교육이 부족해서, 지도자가 무능해서, 민족성이 약해서. 그런데 저자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말합니다. 문명의 격차는 인종이나 지능 차이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더 세게 말합니다. 인종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 지능이 원인이라면 역사는 항상 같은 민족이 앞서야 합니다. 그런데 인류사를 보면 앞서가는 지역은 계속 바뀝니다. 문명의 발상은 아프리카에서 시작했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먼저 치고 나갔고 지중해 세계가 번성했고 유럽이 지배했고 이제는 미국과 동아시아가 경쟁합니다. 만약 똑똑함이 원인이라면 이런 변화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원인일까요? 저자는 질문을 바꿉니다. 누가 더 뛰어났는가가 아니라 누가 어떤 환경에서 출발했는가? 이게 이 책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1532년 스페인 병사 168명이 잉카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봅시다. 168명입니다. 잉카는 수천만 명이었고 국가 체계도 도로도 도시도 있었고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68명이 무너뜨렸습니다. 이걸 스페인이 더 용감했기 때문, 잉카가 멍청했기 때문 이렇게 설명하면 그건 현실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째, 총, 둘째, 말, 셋째, 강철 무기, 넷째, 그리고 결정적으로 균, 특히 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복자였습니다. 유럽인이 가져온 천연두, 홍역, 독감, 잉카인들은 면역이 없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쓰러집니다. 전쟁이 아니라 면역의 차이였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스페인은 왜 면역이 있었고 잉카는 왜 없었는가? 이 질문이 총, 균, 쇠를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문명 설명서로 만들어줍니다. 답은 농업에서 시작됩니다. 농업은 단순히 식량 생산이 아닙니다. 농업은 사회 구조 자체를 바꿉니다. 잉여 식량이 생깁니다. 잉여가 생기면 모두가 먹을 것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농사 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장인이 생깁니다. 군인이 생깁니다. 관리자가 생깁니다. 학자가 생깁니다. 지식이 축적됩니다. 기술이 축적됩니다. 국가가 생깁니다. 즉, 농업은 문명을 가능하게 하는 엔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농업은 모든 대륙에서 똑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역은 농업에 유리한 작물이 많았고 어떤 지역은 길들일 수 있는 동물이 많았고 어떤 지역은 전파가 쉬운 지형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결정적 요소가 하나 나옵니다. 대륙의 방향, 즉 축입니다. 유라시아는 동서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동서로 이동하면 기후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기후가 비슷하면 작물도 잘 자라고 가축도 적응하고 기술도 퍼집니다. 반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남북으로 이동하면 기후가 급격히 바뀝니다. 열대에서 온대, 온대에서 한대로 가면 작물도 가축도 사람도 적응이 어렵습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전파가 느립니다. 고립이 생깁니다. 발전 속도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건 누가 더 노력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파가 가능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럼 결국 운이네? 결국 지릿발이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운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지리는 출발선을 바꾸고 출발선은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은 격차를 확대합니다.
이 과정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가축입니다. 유라시아에는 길들일 수 있는 대형 포유류가 많았습니다. 소, 말, 돼지, 양, 염소. 이 동물들이 왜 중요한가? 첫째, 노동력입니다. 쟁기를 끌고 짐을 나르고 운송을 돕습니다. 둘째, 군사력입니다. 말은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셋째, 식량입니다. 고기, 우유, 치즈는 칼로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 병원균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가까이 살면 동물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옵니다. 처음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면역을 갖습니다. 유럽은 가축과 함께 수천 년을 살면서 병에 노출됐고 그 과정에서 면역을 얻었습니다. 반면 가축이 거의 없던 지역은 그 면역의 훈련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인이 들어오면 전쟁보다 먼저 전염병이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이제 총으로 가봅시다. 총은 단순한 발명품이 아닙니다. 총은 금속 가공 기술, 화학 화약, 대량 생산, 조직화된 군대, 국가 재정, 이 모든 시스템 위에서만 등장합니다. 즉, 총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총이 있어서 강해졌다가 아니라 강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총이 나왔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경쟁에서 더 빨리 커집니다. 유럽은 작은 국가들이 많았고 서로 경쟁했습니다. 경쟁은 피곤하지만 혁신을 강요합니다. 반면 거대한 단일 제국은 중앙의 결정 하나로 기술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건 누가 똑똑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가 혁신을 지속시키는가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문자로 갑니다. 문자는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문자가 생기면 세금을 거둘 수 있고 명령을 전달할 수 있고 기록을 남길 수 있고 지식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문자가 없는 사회는 기억에 의존해야 하고 세대가 바뀌면 지식이 사라집니다. 문자는 국가 시스템의 뼈대입니다. 그리고 국가라는 시스템 안에서 총, 균, 쇠, 문자가 서로를 강화합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승리입니다. 총, 균, 쇠는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총은 국가가 만들고 국가는 잉여 식량이 만들고 잉여 식량은 농업이 만들고 농업은 지리가 좌우하고 지리는 전파를 결정하고 전파는 격차를 키웁니다. 이 흐름이 총, 균, 쇠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강한 자가 옳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자가 강했던 이유는 도덕이 아니라 조건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성공이라 부르는 것의 많은 부분은 개인의 능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둘째, 사회 시스템은 출발선의 차이를 확대한다. 셋째, 그렇다면 미래의 격차는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 만든다. 여기서 저자는 책을 마무리하며 조용하지만 무거운 책임을 남깁니다. 과거의 격차가 환경 때문이었다면 미래의 격차는 인간의 선택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은 희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면서도 격차를 방치한다면 그건 더 이상 운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총, 균, 쇠는 역사를 설명하지만 현재를 겨냥합니다. 개인의 문제로 보이던 것을 구조의 문제로 보게 만들고 감정으로 보이던 것을 시스템으로 보게 만듭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탓하기 전에 환경을 봐야 하고 환경을 보기 전에 시스템을 봐야 한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국방도, 투자도 결국은 시스템의 게임입니다. 그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결과만 보고 분노하고 늘 사람만 바꾸려 하고 늘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총, 균, 쇠는 그 악순환을 끊는 방식으로 질문을 바꾸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묻고 있나요? 아니면 저 사람이 놓인 조건은 무엇일까를 묻고 있나요? 질문이 바뀌면 세계가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의 리뷰 한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